도심을 벗어나 한적한 시골의 흉가로 향한 준호와 혜진. 두 사람은 오랜만에 느긋한 시간을 보내기 위해 인터넷에서 발견한 이 흉가를 선택했다. 외관은 낡았지만 주변 풍경이 아름다워 휴식하기에 안성맞춤이라고 생각했다. 여기 정말 조용하네. 우리만의 공간 같아. 혜진이 활짝 웃으며 말했다. 응, 그런 것 같아. 좀 낡았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충분히 쉴 수 있겠지. 남자도 미소를 지었다. 그들은 집안을 둘러보며 짐을 풀었다. 흉가는 오랫동안 사람이 살지 않아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대체로 상태는 괜찮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벽난로에 불을 피우고 와인 한 잔을 기울이며 휴가의 시작을 만끽했다. 하지만 방 구석에서 무언가 느낌은 있었지만 남녀는 오랫동안 쓰지 않아서 그런가 생각하고 와인을 마셨다. 밤이 깊어지고 두 사람은 각자의 방으로 들어갔다. 혜진은 피곤했는지 금방 잠에 들었지만 준호는 낯선 환경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다.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려왔고 창문 너머로 달빛이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다. 갑자기 준호는 차가운 바람이 방 안을 스치는 것을 느꼈다. 창문이 닫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을 확인했지만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었다. 그때 문득 뒤에서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듯한 기분이 들었다. 준호는 고개를 돌려봤지만 아무도 없었다. 피곤해서 그런가 준호는 스스로를 안심시키며 다시 침대로 돌아갔다. 그러나 잠을 이루기까지는 한참이 걸렸다. 다음날 아침 혜진은 밝은 얼굴로 일어나 아침 식사를 준비했다. 준호는 어젯밤 일이 마음에 걸렸지만 혜진에게 말하지 않았다. 괜히 그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근처 숲을 산책하기로 했다. 숲속은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며 여름의 푸르름이 가득했다. 그러나 숲 깊숙이 들어갈수록 주변의 공기가 점점 차가워지기 시작했다. 여기 기온이 왜 이렇게 낮지? 글쎄, 이상하네. 그냥 빨리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들은 길가에 놓인 오래된 인형을 발견했다. 누군가 일부러 버린 듯한 인형은 낡고 해진 상태였다. 혜진은 인형을 호기심에 이리저리 살펴보았다. 버려진 것 같은데 왜 여기 있을까? 그녀는 중얼거렸다. 그냥 둬. 집으로 가자. 그날 밤 준호와 혜진은 벽난로 앞에서 다시 한번 와인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다. 그러나 기분 좋은 시간도 잠시 집 안 곳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마치 누군가 천천히 걸어 다니는 것 같은 발소리였다. 뭐지? 너도 들었어? 응, 들었어. 아무도 없을 텐데 이상하네. 그 순간 벽난로 위에 걸린 오래된 액자의 희미한 형체가 비쳤다. 두 사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액자 속의 형체는 희미하게 웃고 있는 여자의 모습이었다. 도대체 저건 뭐야? 혜진은 몸을 떨며 준호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다. 그들은 액자 속 형체가 점점 선명해지는 것을 보며 공포에 휩싸였다. 마침내 준호는 액자를 향해 다가가 액자를 떼어내려 했으나 그 순간 형체가 사라졌다. 이상한 소리는 멈췄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불안감으로 가득 찼다. 그날 밤 그들은 각자의 방으로 돌아가기를 두려워하며 함께 침대에서 잠을 청했다. 그러나 공포는 여전히 그들을 짓누르고 있었다. 다음날 준호와 혜진은 마을 주민을 찾아가 이 흉가에 대해 물어보기로 했다. 주민들은 처음엔 말을 아끼다가 결국 그 집에 얽힌 소문을 들려주었다. 그 집은 예전부터 악령이 깃들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과거에 그 집에 살던 여자가 불행하게 죽었다고들 해요. 과거 그녀는 아이 한 명과 살고 있었다. 어느 날 길을 걷던 도인이 아이를 보는 순간 이 아이는 세상에 나오면 안 되는 인물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 후 1년이 지난 어느 날 아이는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3년 후 아이 엄마는 한을 가지고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하지만 죽어서도 아이를 기다리는 마음이 커서 집에 사람이 등장하면 항상 집에 나타난 것이었다. 두 사람은 소름이 돋았다. 그 여자의 원혼이 아직도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에 몸서리쳤다. 그들은 이틀이나 남은 휴가를 포기하고 집을 떠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그들이 차에 오르려던 순간 혜진이 뒤를 돌아봤을 때 그 집 창문에 서서 그들을 지켜보는 여자의 모습을 발견했다. 그 여자는 희미한 미소를 지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다. 혜진은 비명을 지르며 준호를 끌어당겼다. 어서 가자. 여기서 벗어나야 해. 그녀는 두려움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준호는 차를 몰아 마을을 벗어났다. 흉가는 점점 멀어졌지만 두 사람의 마음속에 남은 공포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정신없이 달리는 차 트렁크에서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혜진과 준호는 놀란 토끼 눈을 뜨고 시속 200km 이상로 정신 나갈 정도로 달렸다. 그들은 더 이상 그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이번 휴가는 절대 잊지 못할 경험으로 남기게 되었다.